지금 대미 관계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미국의 관계 대미 관계가 지금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PD님만 좀 띄워주시죠. 네. 마크 루비오 장관, 국무장관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마크 루비오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지금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 지금 미국과의 어떤 실질적인 고위급 지금 만남, 미팅이 지금 한 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4일째 겨우 통화만 했지 트럼프 대통령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장관급 이상 지금 면담도 한 번도 없습니다. 급기야 오기로 약속했던 마크 루비오가 이렇게 또 방한을 좀 취소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관세 협상 지금 진전이 지금 하나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뭐 기자회견에도 관세 협상 확인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난번 그 민주당 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시에 이제 그 기재부 장관 그 직무대행 그리고 안덕건 산자부 장관이 가서 관세 협상을 하니까 곧 물러날 정부가 무슨 관세 협상하냐 차기 정부에 넘겨라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엄살을 부리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 그 조선 군함들의 수리 관련돼서 소위 말 MRO로 가죠. 그런 수리를 우리 그 트럼프가 우리 대한민국에 맡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소식이 없고 오히려 1단계를 싱가포르, 일본에 넘겼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도 지금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지난번 이 시간에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우리 그 대선 때 국제선거감시단이라고 해서 고든창 그 다음에 미 국무부의 국제사법형사대사인 모스탄 그리고 해병대 대령 출신인 존 밀스 등등이 왔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 기자회견을 하고 또 관련해서 그 리포트를 미 의회에 제출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워싱턴에 있는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과 있던 면담을 통해서 미 의회에서 관련해서 이제 청문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의 지금 국제선거감시단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공화당의 지금 상하 의원들도 미 트럼프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인사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가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이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북 송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명백하게 지금 이제 관련이 돼 있고 해서 이것은 유엔 제재의 대상이다, 처벌의 대상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과거부터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1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대상에도 일명 가치 외교라는 이름으로 미일 편중 외교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하려고 했던 것도 역시 미국 정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정부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곱지 않은 그런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나토도 갖지 않았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협상도 지금 제대로 갖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미 관계가 지금 생각보다 더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징조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있었습니다. 자, 역대 대통령들은요 전부 다 당선되면은 그날 또는 그 다음 날 다 미국에 있는 정상들과 통화를 했었죠. 그런데 정말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나흘 만에 가장 늦게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됐습니다. 자, 더 놀라운 거는요 미국 백악관이죠. 백악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조차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딱히 의미가 없다. 그런 걸로 보일 수 있지만 기존의 한미 군사동맹, 안보동맹, 경제동맹 70년의 관계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관심 없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좋지 않은 경고의 시그널을 보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미 좌파 정권과 한번 관계를 맺어봤습니다. 바로 언제입니까? 문재인 정부죠. 그렇죠. 네, 문재인 정부도 한번 경험을 해본 거예요. 네. 자, 그때 문재인 정권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의 핵 개발은 방어용이다라고 정말 황당한 얘기죠. 김정은이 늘 해왔던 얘기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과 생명과 자산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가지고 김정은이 한 얘기를 그대로 대신해 준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 만나면은 한국 대통령 조심해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을 정도입니다. 정말 외교적으로 정말 고립된 것을 스스로 자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좌파 정부가 또 등장했다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에서 화답을 할 필요가 없겠다. 어떻게 하는지 먼저 지켜보자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고요. 요즘에 가장 예민한 게 뭡니까? 중국에서 전승절 참여 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냈다 그럽니다. 자,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할지 봐야겠는데요. 만약에 전승절에 간다. 그러면 미국한테는 어떤 신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외교를 하겠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정말 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외교의 첫 번째 가치가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중국 견제입니다. 모두 외교의 핵심이 중국 견제라는 큰 앵커를 중심으로 해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요. 그 앵커를 거꾸로 거슬러서 정면으로 반박해서 중국과 가까워지는 외교 행보를 취한다고요? 자, 이거는 트럼프에 대한 배신이자 굉장한 실망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군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과거에 말했던 거 이걸 쏙 입에 담고 얘기를 안 꺼내고 있는 거 이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보입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군함은 보통 상선과는 달리 국가 안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도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믿지 못하겠다. 그렇죠. 언제든지 뭐 중국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군함과 관련된 아주 내밀한 그런 안보적인 이슈가 언제든지 중국과 북한에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고 조금 전에 말했던 전성절 즉 전성절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이제 승리를 기념하는 그렇죠. 어떤 전쟁 기념일인데 2차 대전 때 그 나치 독일을 이긴 이제 유럽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성절을 언제로 하냐면 이제 5월 9일로 합니다. 그때 이제 나치 독일이 장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의 전성절은 일본이 이제 그 일본에 있는 중국 사령관이 항복을 했던 9월 3일을 이제 전성절로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전성절에 가면 안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죠. 원래는 이 전성절을 이제 장개석 정부 때 이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뭡니까? 그 중국 모택동 정부입니다. 모택동 정부가 결국은 이제 전성절을 하는 것인데 이 모택동의 인민군들이 또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1950년도부터 우리 그 6.25 때 참전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민군이 이겼던 전성절에 우리 대한민국 그 대통령이 간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전쟁 6.25 때 참전한 인민군을 이 찬양하러 가는 꼴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좀 피해야 될 것이고 특히 지금같이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미미한 시점에 만약에 간다 그러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제 친중 대통령임을 미국과 서방 정권에 완전히 알려주는 확인시켜주는 그렇죠. 그런 꼴이기 때문에 결코 가서는 되지 않는데 제가 볼 때 이재명 정권에서는 많이 또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인사를 보면요. 반미란 것은
확실히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김민석 후보는 어떤 사람이죠? 미 문화원 방화에 이제 뒤에서 주도했던 주도자라고 해서 징역형을 받았었던 그런 이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국무총리로 앉히고 있고요. 또 이종석은요 박사 학위를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서 박사 학위를 썼는데 친일 청산을 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즉 그 당시 남한이죠, 남한 정부보다 대한민국 정통성은 오히려 북한 김일성이 만든 북한 정권이 더 정통성이 있다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정권을 안정을 잘 찾아왔다,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진 분이 지금 어디에 간다는 얘기죠? 국정원 원장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한미일 동해에서 한미일 군사 훈련을 할 때 그 군사 일지와 날짜와 시간까지 공개를 SNS에 공개를 해서 누가 왔었습니까? 중국 정보함이 와서 미국 잠수함이 어떻게 기동하는지 정보함을 통해서 음파 탐지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결국 미국 잠수함이 훈련 못하고 돌아갔었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인사를 보면 전부 다 반미 친중 인사들로 국무총리, 국정원장,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도저히 이 정부를 못 믿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와중에 전승절을 만약 참여했다, 야, 그거는 뭐 신호가 엄청난 신호인 거죠. 우리는 중국하고 손잡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요. 마크 루비오가 한국에 왜 안 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너네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그 의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